선생님, 참치볶음이잖아요. 네. 참치볶음도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아, 이렇게 생각만 했을 때는 좀 참치가 좀 흐물거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참치가 생참치가 아니고요. 네. 우리 통조림 참치 있잖아요. 아. 그거를 그냥 매콤한 반찬처럼 밑반찬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보통 도시락이나 아니면 우리 그 주먹밥 같은 거 만들 때도 같이 예. 먹고 쌈장처럼 또 쌈에도 곁들여서 드셔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예. 근데 뭐 집에 참치 통조림 한두 개씩은 있으니까 마땅한 반찬거리 없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요리여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양파를 한 1 곱하기 1cm 정도 느낌이 나도록 사각썰기로 썰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또 요리 연구가로 함께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요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 30년째 돼요.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주변 분들이 네.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그게 직업이 되면 네. 조금 이렇게 지겨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요리하실 때 늘 즐거우신가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예, 항상 재밌고요. 그리고 요리를 잘하는 거는 사실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주변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특 씨도 지금 발을 들어선 것 같아서, 예, 앞으로 더 재밌어 하시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을 알아가고 있는 중.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참치만 먹게 되면 좀 뻑뻑한 느낌을 양파가 잡아주게 될 잡아주고. 거거든요. 그래서 한 1 곱하기 1cm로 사각썰기를 해주시고, 요건 청양고추인데요. 네. 청양고추는 그냥 송송 썰어주시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매운 게 부담스럽거나 하면 그냥 풋고추 쓰셔도 되고요. 네. 또는 그냥 파프리카 같은 걸 똑같이 이렇게 양파처럼 사각썰기해서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참치를 요걸 체에 받쳐서 기름을 좀 따라낼 거예요. 자, 요 국물을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쓰기는 쓰는데 이 국물과 참치를 동시에 넣는 게 아니어서 지금 요걸 이제 따라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참치가 지금 이미 익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참치를 냄비에 아니든 아니면 팬 안에 넣고 오래 익히게 되면 굉장히 뻑뻑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넣을 건데 요 국물은 국물대로 지금 참치 맛이 다 배어 있어서 그 앞에 양념장이랑 같이 섞어서 넣게 될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양념장을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예 양념장을 섞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이제 편하거든요. 자, 양념장을 넣도록 할게요. 설탕하고 고추장하고요. 매운맛이니까 이제 좀 매콤한 맛이 들어가고 더 매운 걸 선호하시면 여기에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진 파 흰 부분으로 다져서 넣어주시고 다진 마늘 조금 넣어주시고 참기름 통깨까지 해서 섞어주세요. 자, 여기에 아까 우리 참치 따라내고 난 국물 있었잖아요. 네. 요거를 여기에 부어주시고 여기 넣네요. 예, 같이 섞어서 조금 농도를 풀어서 사용할게요. 자, 그럼 이제 팬으로 가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볶으면 끝인가요? 볶으면 끝이에요. 와. 자, 이제 팬이 좀 달궈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식용유를 조금만 둘러주시고, 자, 이 식용유도 항상 팬이 달군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기름이 금방 잘 돌아가는데, 예. 팬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을 돌리면 한쪽으로 좀 뭉쳐있게 돼요. 예. 자, 이렇게 양파만 넣고 볶아주시는데, 이때 양파는 센 불로 볶아주세요. 양파를 센 불로. 예. 그러니까 지금 양파를 제가 센 불로 볶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때 센 불로 볶지 않고 그대로 대충 볶아서 나중에 볶음을 만들면 뒤늦게 양파에서 물이 나와요. 수분이 나오면서 양념장 자체가 희석이 되고 맛이 없어지게 되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볶게 되면 양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물기를 먼저 제거해 주는 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릇노릇한 상태가 되고 양파에서 나올 수 있는 수분을
미리 좀 이렇게 날렸다는 느낌이 나는 상태가 되면 네. 아까 양념장 준비한 거 있잖아요. 넣어주시고 양파랑 섞은 다음에 밑에 참치를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졸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쌈장처럼. 예. 어렵지 않죠. 그냥 여기다가 밥 한 고기 뚝 넣어가지고. 네. 와. 그러면 요것만 그냥 덮밥처럼 밥 위에 얹어서 먹어도 웬만한 도시락 싸간 네. 거 하고 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 불 꺼주시고 마지막에 청양고추 넣어서 한번 섞어서 마무리. 너무 쉽죠? 굉장히 쉬운, 단순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또 뭐 나는 참치가 아닌 다른 걸로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네. 요즘은 이런 통조림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연어 같은 것도 있거든요. 있죠, 예. 예, 그런 것도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고 쌈장처럼요. 쌈을 싸서 드셔도 맛있고요. 그냥 위에 얹어서 덮밥처럼 드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반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워낙 참치를 좋아하니까요. 매콤한 맛을 살려서 쉽고 간단하게 지금 보셨다시피 들어가는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도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좀 쉬운 요리거든요. 자, 위에 살짝 이렇게 통깨를 조금 뿌려주셔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활용 만점 매운 참치볶음이 완성되었고요. 네. 자, 이어서 미역줄기 볶음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자, 미역줄기 볶음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미역을 보면 가운데 약간 조금 이제 도톰한 줄기 부분 있잖아요. 예, 예. 그걸 가늘게 찢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보시면 여기 반짝반짝하는 게 소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금에 이거를 염장을 시켜놨어요. 상하지 않게 하고 좀 꼬들거리는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짜요. 그래서 얘를 물에다가 일단 네. 넣고 비벼서 이제 좀 씻어서 불려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선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헹구시면 소금이 녹으면서 이제 밑으로 나가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락바락 주물러서 굉장히 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 번 바락바락 주물러서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씻은 미역을 또 그 짠 맛을 더 빼줄 수 있게 물기를 꽉 짠 상태에서 다시 또 넉넉한 찬물에 담궈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그래도 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담궈 두셔야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0분 담궈둔 상태에서 조금 잘라서 이제 맛을 보시면 아, 이 정도면 그냥 간간하다 하는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이제 완전히 짠맛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짠맛을 빼놓은 걸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30분이 지나서 빼놓으면 이 상태가 되는 네, 거죠? 이 정도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드셔보시면 어느 정도 간은 있지만 짜지는 않은 상태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네, 한번 좀 드셔보세요. 좀 간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상태로 그거보다 더 짜면 나중에 음식을 만들어도 짜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데치면서 짠맛이 더 빠질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살짝 짭짤하다 하는 느낌 정도까지는 해주시면 알맞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다가 네. 초고추장 찍어 먹어도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드실 때 이제 너무 길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좀 잘라서 그리고 물론 이제 요거 자체만 볶아도 괜찮지만 네. 양파를 좀 같이 넣고 볶으면 염도도 줄어들고 네. 또 맛도 더 있어요. 약간 달큰한 그 양파 맛이 있어서 네. 그래서 양파를 같이 채 썰어서 섞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채 썰어주세요. 선생님 제가 저거 지금 한번 집어 먹었잖아요. 네. 또 집어 먹고 싶네요. 아, 그래요? 약간 간간하면서 그 매력이 있죠. 그래서 매력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밑반찬으로 많이 드시기도 하고 또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예,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양파
양파도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뭐 2가지 색깔만 있어도 괜찮긴 하지만 음식이 또 식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꼭 맛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좀 보기 좋으라고 고추를 넣어줄 건데 고추를 이렇게 가로로 자르면 안에 씨가 있잖아요. 이거는 숟가락으로 긁어내면 돼요. 모든 이 빨간색이 들어가면 튀죠? 네, 뭔가 식욕을 또 살죠? 자극하고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눈썹 썰기라고 하는데 요 상태에서 그대로 겹치셔가지고 이렇게 썰면 마치 눈썹 같잖아요. 예. 네, 그래서 눈썹 썰기를 해주세요.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미역을 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볶아주도록 할 거예요. 또 데치나요? 예, 한번 지금 데치진 않았죠. 지금 네. 우리가 물에다가만 불려서 짠맛만 그렇죠. 뺐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부드럽게 하고 특유의 그 비린내가 나는데 네. 그걸 좀 없애기 위해서 데치도록 할게요. 자, 끓는 물에 물에다가 넣어주시는데 자, 다시 물이 끓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고 나서 한 뭐 2, 3분 정도 데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미역 자체가 아주 줄기가 두껍거나 아니면 또 억센 미역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1, 2분 정도 더 익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분 정도 네. 데쳐지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건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상태에서 한 번 더 헹구게 되면 지금 약간 이제 특유의 그 해삼 그 해조류 냄새 지금 느끼셨어요? 예. 근데 그 냄새가 나중에 음식으로 만들었을 때 썩 좋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맛으로는 맞습니다. 괜찮은데 냄새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빼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간을 보시고 나중에 요 간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러면 더 이상 소금 간을 안 하고 그냥 볶기만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지금 이 정도면 그냥 간 좀 추가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그때 조금 더 소금을, 추가해 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데쳐진 미역 줄기는 먼저 한번 양념을 해줄 거예요. 양념을요? 제가 그쪽으로 좀 갈게요. 네. 자, 여기 지금 양념 중에서 다진 파고요. 아, 이게 다진 마늘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이요. 네, 들기름을 같이 집어넣고 이거를 섞은 상태에서 좀 전에 데쳐놓은 미역을 집어넣고 양념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후라이팬에 볶으러 가는 거죠. 아, 이 상태에서요? 네. 자, 이걸 볶으러 갈게요. 자, 후라이팬에 식용유 조금만 둘러주시고요. 맛있는 소리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방금 양념에 버무린 미역 줄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자, 이때 미역 줄기를 넣고 볶으면서 좀 전에 양파 채 썰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같이 넣고 볶아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볶다 보면 미역이 주변에 있는 기름기를 조금 막 흡수를 해요. 예. 흡수를 하면서 밑이 굉장히 건조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럴 때 여기에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볶아주시는 거예요. 물을요? 예, 네.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 물 조금만 그래서 한두 큰술씩 정도로 촉촉하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 예.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소금을 물을 넣어가면서 볶게 되면 더 미역 줄기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야, 그럼 이게 오늘의 콕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미역줄기는 한번 해두면 냉장고 안에 넣고 빨리 상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조금 뭐 일주일분 정도는 해서 놓고 몇 번 이제 드실 수 있으니까요. 예, 한번 하실 때 이렇게 하셔서 밑반찬으로 드시면 좋죠. 그러면 조금만
잠깐만 소금 간을 해주고 여기에 참기름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후추도 조금만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아까 빨간 고추 썰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이것도 넣어서 한 번 더 볶아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좀 간단한 재료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뭐 건강에도 너무 좋고요. 양파 양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양을 늘리셔도 되고 줄이셔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빨간 고추가 또 이렇게 조금 들어가주면 분위기가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완성해봤습니다. 건강한 영양 반찬 미역줄기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1등 반찬 미역줄기 볶음 부드럽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미역줄기를 볶을 때 물을 조금씩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미역줄기가 뻣뻣해지지 않고 부드럽고 촉촉하게 볶아진다는 사실. 보들보들 고소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영양 반찬 미역줄기 볶음을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